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그 부동산을 할 때 투자자들이 제 주위에 있었죠. 제 주위에 있었고, 전국에 뭐 떴다방하는 친구들도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오곤 했어요. 자,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들도 받았고,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많이 알았죠. 뭐 저도 부동산하고 저도 투자도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투자의 어떤 핵심 세력이라고 할까요? 뭐 작전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투기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게 이제 전국의 투자처를 돌아다니는 어떤 떴다방 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뭐 이렇게 초피가 열리는 시장 가서 이렇게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물건을 뭐 투자자들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뭐 부동산들도 직접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2006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투자층의 어떤 주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송도에서 이제 그 분양권이 한참 핫했을 때, 그 송도가 이제 거품이 살아 빠질 때, 송도에 분양권이 계속 오르니까, 분양권을 뭐 수십 개씩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부동산 그 전문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 그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차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 한순간에 이 거품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거품이. 자,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그런 시장이 차가워지면 시장이 이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뒤늦게 소비자들, 주택을 사야 될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비싸네. 어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매수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층들이 이제 주류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 투자층이 많이 달라졌어요.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부동산 강의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들이 있었고, 뭐 학원들이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되고, 뭐 온라인 강의도 하고, 뭐 블로그로 또 선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많은 강사들이 생겼고, 그때 이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이제 강사가 됐겠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재미를 보신 분들이 강사가 됐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강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번 시장에 또 그 강사들이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투자층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갭 투자의 어떤 전성시대가 됐어요. 자, 어떤 초창기에 그 갭 투자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은 옆에 또 친구들, 뭐 동료들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도 갭 투자해야 되겠다. 시장에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층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 최근의 시장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할 물건들이 다양해지겠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많아졌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호갱이 손님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 뭐 그게 이제 초기 재개발이라는 형태로 모든 오피스텔, 뭐 심지어는 생활형 숙박시설, 모든 게 이제 투기 상품이 된 거야. 왜냐면 손님이 많아졌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특히나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풍선 효과가 생겼잖아요. 그 많은 투자층이 생기고, 그 투자층이 그 풍선 효과로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 들어가고 특정 상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투기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1억 이하의 뭐 공시지가 아파트 뭐 그런 거까지 나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 투자층이 생겼고, 새로운 전문가들이 생겼고, 새로운 강사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방면에서 어떤 입지를 굳혔잖아요. 뭐 많은 그 자기들 그 어떤 수강생들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론 체계도 만들었어. 자, 만들었는데 그 이론 체계를 주장하겠죠. 뭐 사람들마다 어떤 각각의 이론을.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론이 뭐냐면
이제 자기들의 이론을 적용해 보니까 아직 상승장이 안 끝났다라는 거야. 안 끝났다. 그래서 요즘 그 상승론이 뭐랄까 아주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상승론을 막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몇 전문가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주장하는 거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사람은 상승론을 주장해서 그 상승론이 마치면 말 그대로 이제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은 똘똘한 한 채가 대세다 이거야. 그리고 강남과 뭐 서초동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서초동과 강남, 뭐 예를 들어 뭐 반포, 압구정동에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최고의 전문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똘똘한 한 채가 대세라는데 우리가 뭐 미쳤다고 집을 파냐? 그렇게 되겠죠. 매물이 안 나오겠지. 자, 그리고 안 그래도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매물이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이건 공산품이 아니니까 시장에 나온 매물은 많지 않은데 매물이 더 안 나와. 그런데 또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시장에서 지금까지 잘 맞췄던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가서 사야 되겠네. 똘똘한 한 채가 대세래. 전부 다 똑같은 소리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서 사는 거예요. 가서 사자고 하는 사람들은 줄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강남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강사들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배경하에서 똘똘한 한 채 강남의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안 빠진다는데 매물을 내놓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은 또 살기 좋잖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 사실이잖아요. 그건. 응? 급격하게 올라서 빠져야 될 타임에 지금 상승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안 빠지는 것뿐이지 뭐 몇십 년 후에는 이 가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배경하에 어떤 상승론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승론자들의 문제점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21년도 이게 그 뭐 노원구죠. 노도강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연끌했거든요. 2030 젊은 세대들이. 자, 그 사람들 이제 꼭지 잡았잖아요. 자, 누구 때문에 연끌했냐고. 바로 그 상승론자들이 주장해서 결국은 연끌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사지로 몰아는 것도 그 바로 상승론자들 그 강사들이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니까. 자, 저는 예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러한 부류들이 없었어요. 그 뭐 강사 뭐 그들이 강사가 있었어도 이들이 양성화되지 않은 거야. 블로그에서 이야기하고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유튜브에서 뭐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나오고 뭐 사실 정보라는 건 다 노출이 돼 있어. 자,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어떤 뭐 어떤 정보의 질을 떠나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거에 또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많은 그 컨설팅 회사들도 또 유튜브로 또 홍보를 하잖아요. 자, 그런 또 시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커졌다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예전에 그 어떤 투자층과 지금의 투자층은 규모와 질에서 틀리다. 요즘은 투자층도 커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똥 같은 이론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이론에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2006년, 2008년 때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던 많이 투기를 했던 그런 그 돈을 벌었던 그 양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어디로 갔을까? 물론 돈을 벌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버스 자기 차 안에서 연탄가스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그렇게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에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뭐 제 주위에도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 블로그에도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줄이지 못해. 계속해서 다른 투자처가 있지 않나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줄이질 못하는 거야. 대출을 줄이지 못하는 거야.
물건을 줄이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를 모르고 자신이 앞으로 집값은 또 예전과 같이 크게 폭등할 수 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참 올라갈 때는 우리가 그게 버블인지 몰라. 작년에 그 코인이 뭐 8만 달러, 뭐 거의 1억까지는 안 가고 한 9천만 원 정도 갔었잖아요. 자, 그때 그게 버블인지 우리 몰랐잖아요. 그거 2억 간다고 한 놈들도 있었어.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갈지 모른다. 코인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을 봐요. 비트코인은 3만 달러가 무너졌고, 오늘 뭐 루나인가요? 자, 그 코인은 97%가 하루아침에 폭락이야. 자, 꺼지고 나니까 버블이네. 아이고. 그러면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네. 도대체 코인이 화폐야? 하고 본질적으로 또 의심하게 되잖아요. 버블은 꺼지면 아는 거야. 버블은. 자, 우리가 그 2006년도에 그 버블 세븐의 그 중대형 평수가 많이 떴잖아요. 그땐 중대형이 대세했으니까. 그래서 용인 같은 지역에 50평, 60평 가격이 뭐 6억, 7억, 8억 막 그렇게 했잖아요. 한 뭐 8억, 9억 그 정도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가격이 아닌 줄 알았지. 더 올라갈 줄 알았지.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거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이번 상승장. 버블은 꺼지고 나면 지금 뭐 우리가 GTX 라인에 그 뭐 인도권 쪽에 있는 아파트 16억에 산 사람 그거 더 올라갈 줄 알았죠. 그런데 4억이 빠졌네. 지나고 나오니까 버블이야. 지나고 보니까 GTX가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사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죠? 한참 불이 붙을 땐 가격이 올라갈 땐 그걸 몰라요.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지금 모든 지역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송도에서 9억에 분양을 해도 미분양, 미계약이 터져 나오잖아요. 9억도 비싸네? 얼마 전에는 구축이 11억에 나왔는데, 12억에도 거래됐는데, 13억 4천까지 거래됐죠? 자, 그렇게 버블은 꺼지고 나면 안다. 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남에서 신고가 찍고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45억이야. 여러분 45억이면 건물을 사서 내가 1,500만 원, 2천만 원 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45억에 사는 사람은 80억 간다고 샀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사는 게 낫지. 건물을. 꺼지고 나면 아는 거예요. 버블은. 자, 결국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2021년에 영끌이라는 거는 어떤 집단 광기였어요. 자,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 코스피가 1,400에서 한 3,200 갔잖아요. 막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꼬꾸라지니까 미국 나스닥이 작년에 한참 올라갈 때 또 미국 증시를 다 우르르 갔어. 달려갔어. 자, 그때 테슬라 사고 애플 사고 빅테크 기업 다 샀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술주 빅테크들 버블이다라고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폭락하고 있어. 지금 애플이 시총이 아람코한테 넘겨줄 정도로 기술주의 거품론이 아주 그 핵심 이슈가 돼버렸어요. 테슬라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8% 정도 떨어졌고. 자, 이렇게 미국의 이 혁신 기업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고점 대비 한 4% 떨어지니까 버블이네. 거기서 고점 대비 조금 떨어질 때는 버블인지 모르죠. 또 갈 줄 알았지. 자, 그런데 떨어지고 보니까 버블이네. 자, 공통점이 뭐예요? 작년에 우리 사학개미가 다 들어가서 집단 광기로 다 샀다. 자, 그 버블이 터졌다. 자, 부동산 2021년도에 영끌 들어가서 집단 광기로 영끌해서 그걸 부추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추겨가지고 사서 또 버블이 터졌다. 지금 계속 버블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버블이 터지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긴축. 양적 완화에 의해서 이렇게 양적 완화의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버블이 커졌고 결국은 이러한 버블이 꺼지는 게 이제 긴축이잖아요. 긴축과 금리 인상인데 문제는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돼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먹는 물가, 우리 생존 물가 그런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슈퍼마켓 가면 기름 하나 판대잖아요. 그죠?
근데 기름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애플이 아람코의 시총 1위를 넘겨줬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애플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이 아람코는 내가 알기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석유 회사인데 지금은 석유 자원이 대세라는 거잖아요. 애플의 혁신 기업보다는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석유값이 원자재 값이. 자, 이 미국의 패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급 패권이었는데 지금 저기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중국은 또 자꾸 대들고 있고 경제적으로 위협을 하고 미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세계화가 깨지고 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어제 애플의 추락은 그 아주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애플이 이렇게 계속 추락하도록 애플과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하면 안 될 상황에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없고 안 올릴 수도 없고 지금 미국이 아주 그 진퇴양난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술주들의 폭락을 하니까 코인 시장이 붕괴하네. 그러니까 코인도 기술주였네, 성장주였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그 유튜브 만든 거에서 무슨 내용을 했냐면 아마 요번에 시장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가장 먼저 위기가 나타나는 곳은 뭐 나스닥 주식과 아마 코인일 거다. 코인에서 크게 터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 코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나중엔 기관 투자자까지 들어갔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인으로 들어간 돈은 다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어디서 나왔냐. 기관 투자의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뭐 헤지펀드나 미국의 금융은 다 그 주식에서 담보로 또 대출 받아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렇게 해요. 레버리지를 막 몇백씩 쓰는 거야. 뭐 자기 돈 아니라고 막 갖다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코인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제 마진콜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주식을 팔아야 돼. 뭐 좋은 우량주도 막 갖다 집어 던져야 돼. 참 이런 게 지금 빅테크 기업이 추락하는 배경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술주가 떨어지고 기술주가 떨어지면 코인이 떨어지고 두 개가 이렇게 핑퐁을 치면서 엄청난 그 악순환을 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기술주가 붕괴와 코인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두 개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 인식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시장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강남 가서 똘똘한 한 채를 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똘똘한 한 채 사시는 분들 다 현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붕괴가 올 수 있다. 거품이네. 지금 이미 거품이라는 걸 인식을 했잖아요. 다른 시장에서는 다 딱 두 군데 빼고. 제1기 신도시와 강남 빼고. 자, 거기라고 또 통뼈가 거기라고 뭐 별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일어난 사건 중에 이 루나와 테라의 충격. 자, 이 충격은 코인 시장의 리먼 사태다라고 나왔어요. 뭐 조금 과장된 얘기긴 한데, 자, 리먼 사태라는 건 이게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심각하게 이거 받아들이자 한번. 왜냐면 이게 어떻게 파급될지, 어떻게 파급돼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일주일 하루 새에 99%가 빠졌대. 이게 무슨 투자 자산이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났는데 뭐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야. 자, 이게 루나와 테라만 이야기겠냐 이거야. 이거 소위 이 표현을 참 아주 그 표현을 잘했어요. 죽음의 소용돌이를 못 피했다. 1달러에 고정된 테라도 타격, 비트코인 등 코인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다. 자, 이게 루나와 테라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비트코인이 대장인데 이 주식에 의해서, 이 하위 주식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이 어느 한 군데서 어떤 구멍이 뚫리면 그 뭐 무너지는 것은 금방 무너진다. 취약한 자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코인을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코인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어떤 닷컴 버블, 그것과 유사할 수 있어요. 이게 닷컴 버블 때 그냥
엄청나게 수백 배 올라갔다가 거기서 90% 빠지고 몇 년 동안 횡보했잖아요. 자, 코인 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코인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시고 이 코인 시장과 기술주 시장에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충격이 밀어닥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뭐든지 이 세월이 지나 보면 다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작년만 해도 그 가상화폐는 당연히 이제 재작년이죠. 한 2017년부터죠. 그때는 막 그 갑론을 막 쌓았잖아요. 아, 이게 뭐 화폐냐 쓰레기냐 막 얘기하다가 한 2, 3년 전부터 아, 이건 당연히 화폐로 인식을 했잖아요. 막 그러면서 폭등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폭락하니까 폭락하네. 이게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자산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켰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무슨 알지도 못하는 코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게 거래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화폐가 되냐고. 뭐 그러면 세상에 내가 다 화폐 만들고 코인 만들고 화폐라고 하면 되겠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었다 사실은. 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까지 지금 위협을 받는 환경이 돼버렸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결국은 예측이 안 되는 위험한 상품이었다. 자, 환상이 깨지는 순간 위험자산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코인이.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GTX가 들어선다고 급등했는데 GTX가 언제 들어서는 거야? 뭐 뒤돌아서 계산해 보니까 아직 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네. 그때부터 이제 매매가 안 된다. 자, 세종시에서도 그랬잖아요. 국회가 들어온다 해서 떴는데 국회가 언제 들어오는 거야? 그때 당시로는 법도 통과가 안 됐네. 아유, 이거 언제 될지 모르네. 자,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들어오질 않죠. 자, 그렇게 환상이 깨지는 순간 위험자산이 된다.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일기 신도시도 그거 재건축 뭐 특별법이 통과돼도 그 보편적인 법이니까 그게 거기에만 적용되는 법도 아니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거품도 다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도 2,600달러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자, 불쌍한 것은 이제 2030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자산 상승에 올라타지 못해서 이제 벼락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자, 그런데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3,200 갔다가 지금 2,550인가 됐잖아요. 거의 다 망했어요. 아마 봐주신 분들은 소수이고 거의 다 망했다. 뭐 망해서 또 미국 갔네?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또 망했어. 그리고 코인도 망했어. 완전히 2030이 빚더미에 올랐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부동산 상승자들은 계속해서 집을 사라. 무주택자들이요, 집을 사라. 똘똘한 채로 사라. 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난 그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을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야. 소위 말해서 증권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증권사 소속이었던 사람들. 그럼 증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 다 팔고 떠나세요. 이거 2,100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증권방송 보고 투자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증권방송 보고. 그 증권이 이 3,200에서 뭐 떨어질 때 뭐라고 했어요? 3,000 가니까 다시 반등할 겁니다. 사세요. 2,800 가니까 아유, 바닥입니다. 사세요. 2,600 가니까 바닥입니다. 사세요. 요즘은 또 2,400을 얘기하더라고. 그럼 2,400까지면 2,100이 바닥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주식 부동산 강사들도 맨날 수강생 모아놓고서 야,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제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다 팔고 나가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고수들, 제가 아는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 이제 선수들은 다 물량 줄이고 있어요, 지금. 다 물량 줄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게 파월이 순진해서 이렇게 뭐 0.5% 올린다, 0.75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떠드는 거지. 예전같이 이런 위기가 오면 그 예전에 그 무식하게 올렸던 그 연준 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분은 한 번에 4% 올렸어요. 그래서 막판에 19%까지 올렸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올 거야? 4% 올리면 어떻게 올 거냐고.
여러분 12%의 주담보대출 금리를 연끌했던 사람이 받아가지고 내면 어떻게 되겠냐고. 주담보대출 60% 받았는데 거기서 3%를 내다가 12%를 내라면 어떻게 될 거야. 다 부도야. 다 부도. 자, 명심하셔야 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어설픈 전문가들 얘기 듣고 집을 사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나 거기다 대고 신고가를 찍으러 간다? 그냥 영원히 고점에 몰릴 수도 있어요. 당분간 엄청난 긴 기간 동안 보초를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위기를 뭘로 측정하면 되냐면 환율로 측정하면 돼요. 우리 달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우리가 사야 되는 원유가 있으니까, 천연자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4개월 계속 무역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무역 적자가 나면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갈 수 있어요. 달러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가지고 있으면 환율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게 뭐예요? 다 팔고 나면 그게 외환위기라는 거예요. 한미금리 역전을 앞두고 주식 채권 두 개 다 판대요. 그래서 두 달 새에 72억 불이 썰물처럼 나갔다라는 거. 썰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나 보세요. 이 흑자가 날 때. 예? 근데 지금 적자 나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가 온다. 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외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식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 국가 부도니까. 우리가 그것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지금. 그런 위기에서 지금 부동산을 뭐 늘리고 투자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디 초기 재개발 들어가고 어디 시골에 있는 재건축 들어가고 요즘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지금. 예전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뭐 모든 게 상품이 되는 줄 알고 막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다 있는 돈 없는 돈도 다 끌어서 사는데 그러다가 쫄딱 망해요. 예전에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았냐고. 이게 투자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이게 자기가 제어가 안 돼.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그래요. 그래서 이 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점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그거 명심하셔야 돼, 투자자들도.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 긴축과 인플레이션이 이 두 개가 탁 졌다라는 거야.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야. 응? 이게 큰 문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 먹는 뭐 라면, 과자, 쌀, 계란 뭐 다 이게 우리가 그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물가에서 중국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서 기름도 안 팔겠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용유도 하나씩밖에 못 사는 상황이 왔잖아요. 아주 듣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왔다. 아주 위기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위기다. 응? 자, 그게 이제 생존 물가 상승이에요. 근원 물가 상승. 자, 이 신문에서 표현을 잘했어요. 푸틴보다도 무섭다. 이런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가 성남 민심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기가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권을 바꿔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이게 성남 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중간 선거에서 좀 위협을 받고 있고 존슨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신흥국들은 벌써 디폴트가 나고 있잖아요. 이 초인플레이션. 자,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스리랑카 아니에요? 그 나라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중국도 이게 근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뭐 이미 치킨값이 올라가잖아요. 그 기름에다 튀기고 닭값도 올라가고 사료값도 올라가니까. 자, 이제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사 먹는 거죠? 안 사 먹으면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산값이 떨어지겠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지. 자, 이제 아파트 중과세 유예를 1년 줬잖아요. 이미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권이 58,000건. 그래서 양도세 중과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보다 2,400건, 4.3%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며칠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이제 매물이 쌓인다. 이제 매물이 팔리질 않는데 물건만 쌓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빨리 팔아야 될 분들이 급매물이 나오겠죠. 이제 가격은 팍
팍팍 떨어지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아요. 많이 받지 못해. 왜냐면 대출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가 사는 주거의 질이 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지에 살다가 외곽으로 가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빌라로 가고, 그래서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은 지금은 대출을 줄이시고 위험자산은 처분해라. 위험자산이라는 건 내 능력 이상의 것들, 내 능력 이상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처분하고 안전하게 가셔야 돼.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다시 이제 그 투자자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자자들은 많아졌다 이번 시장에. 근데 시장의 물량은 적네. 특히 한 지역. 자, 그게 강남이라고 해봐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동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건을 안 내놔. 안 내놓고 사러 들어가는 사람 많아. 그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강남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험한 그 불꽃놀이를 그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지나면 다 거품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 거품이라고 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거품이라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기타 지역들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에 최고가에 된 게 도대체 몇 건이나 되어 있냐고. 자,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리고 세계의 금융 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투매 중이고, 투매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야. 저도 요즘 분할 매수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사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급락하면 막 어느 정도 분할 매수에 사러 들어가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게 마지막 폭락이 더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버블이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거든. 자, 그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지금 모르는 거야. 좀 그걸 아시고 함부로 그 어설픈 전문가들 얘기를, 부동산밖에 모르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지금은 어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인플레이션이 잡힐 건지 포괄적으로 보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